자, 일단 마감 상황 보면은요. 다우 지수가 0.69%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도 0.84%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81% 내렸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침마다 뭐 이런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선배도 어제 개장 상황은 다 보고 주무셨죠? 예, 자기 전에 다우지수 한 300포인트 올라 있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기분 좋게 네. 예,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 맞아요. 뭐 웬 날벼락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전강 후약의 장세였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를 그냥 짧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왜 기업들의 앞으로 미래가 좀 불안하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어제 하락 전환의 큰 포인트가 이제 애플의 고용과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또 주택 경기가 좀 안 좋게 나온 이 두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저희가 좀 이슈들을 좀 보죠. 예, 예. 네, 어제 애플이 한 2시 정도, 오후 2시 정도에 아마 이런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닌데, 그냥 뭐 아마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블룸버그하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원이 빈자리에 채용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지출, 비용, 예산을 좀 삭감하겠다. 이런 발언이 좀 나오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장 전에 분위기 좋았던 건 우리 골드만삭스와 예, 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애플 때문에 이게 전환됐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었을 예, 것 예. 같은데 블룸버그 단독 보도였어요. 예, 네, 네, 인터뷰는 맞아요. 아니었고요. 블룸버그가 다만 이제 이 내용은 확인되진 않은 내용입니다. 블룸버그가 애플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보도를 냈고요. 다만 애플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지가 좀 남아 있지만 우리가 이 뉴스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는 천하의 애플이잖아요. 그쵸. 예, 천하의 애플마저 이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구나. 이런 이제 심리. 여기 차트 한번 보세요. 애플 주가 차트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에 갑자기 이제 밑으로 꺾여버리죠. 그 시점이 오후 1시 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시점에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내년 채용을 줄이고 일부 사업 부분의 지출을 또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부분은 경기 둔화에 맞서서 재무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지금 내부 관계자 소식통은 얘기를 했고요. 뭐 그동안 사실은 미국에 뭐 내노라 하는 뭐 쟁쟁한 기업들이죠. 알파벳, 구글 모기업 알파벳, 또 예전에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트위터, 넷플릭스 이런 업체들도 지금 줄줄이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태에서 아 우리 애플은 그나마 좀 버텨줄 거야 했는데 애플마저도 예, 결국 이런 인력 구조 조정에 동참한다라는 점에서 맞아요. 조금 뭐 시장의 우려를 굉장히 자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3천조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런 기업마저도 확실히 이 인플레라던가 경기 침체 이제 타격이 시작됐구나라는 그런 우려, 어떤 맞습니다. 상징성이 좀 있었던 예, 게 예. 아닌가 싶고 저희가 사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이 실적 시즌에 주목할 것은 기업들이 비용을 줄인다라고 발표한다거나 어떤 경영 계획에 좀 부정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그러게요. 방법으로 예, 예. 바뀌면 그게 악재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 사례가 좀 됐던 게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좀 생각은 예, 예. 들고요. 근데 사실 어제 실적들은 좋았잖아요. 금융주들. 그렇죠. 예.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 네. 실적이 좋았는데요. 네. 제가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주가가 2.5% 정도 올라서 장을 끝냈거든요. 네. EPS 같은 경우 뭐 7.73달러, 괄호 안에 있는 숫자 6.58달러는 시장 전망치고요. 전망치. 매출액도 뭐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나 채권 운용 수익이 좋았어요. 이게 사실은 JP 모건 같은 경우는 채권 운용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아서 금리 상승, 그러니까 금리 상승하면 직격탄을 채권들이- 맞으면서 맞아요. 예, 그 손실 많이 입었는데 골드만삭스는 채권 운용 이익이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사실 세부적인 내용 실적 발표에는 없었어요. 이 네, 네. 어떤 비결이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이 CNBC 뉴스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역대 금리 상승기에 가장 채권 운용을 잘하는 선방하는 기업이 바로 골드만삭스다. 금융 기업들 중에서 네. 예,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업이 또 많았기 때문에 또 원자재 사업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그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골드만삭스는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적기 때문에 수익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빗 솔로몬 CEO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높은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냈다. 이분도 작곡이네. 예, 우리처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니들하고는 그렇죠. 달러. 그러니까. 예. 이런 차별적인 포인트가 장 초반에 증시를 끌어올렸던 요인이었는데요. 막판에 애플이
사실 찬물이 끼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예. 여기에서도 약간 채용 축소 가능성을 좀 밝혔잖아요. 올해 채용 축소하겠다. 그렇죠. 예. 라는 입장을 좀 밝혔죠. 조금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 사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가 우리 경제를 많이 좀 장악하고 있고 예. 이런 멘트가 나와서 전 세계 경제를 붙들어 매고 있다 이렇게 그쵸. 얘기했죠. 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도 사실 지금 이런 인플레라던가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위축 여기에서 좀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도 사실 저희가 이번 주에 주목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네, 이번에 7월 주택 시장이 어떤 그 지표가 나왔는데 예. 이게 거의 뭐 37년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4월을 제외하고는 그거 최악이었다. 빼고. 예. 네, 최악이었다라는 게 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금리 여기 차트 한번 상승에 보세요. 예. 직격탄을 맞는 부분이니까. NAHB라고 네. 전국 전국 미국 주택 협회. 건설가 협회거든요. 여기는 주로 이제 시공사 시행사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니네 지금 주택 경기가 어떻다고 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요. 설문조사를. 네, 네, 네. 좋아, 나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다는 사람이 더 많으면 50을 넘고요. 넘고. 예, 50보다 아래면 나쁘다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체 주택 시장 지수는 55였어요. 여전히 좋다는 사람은 더 많아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에 비해서 무려 12포인트가 빠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빠진 걸로 보면 지금 37년 만에 팬데믹 때 42포인트 빠진 거 빼고는 37년 만에 역대 최악이었다라는 거고요. 옆에 차트를 보시면 3월부터 이 초록색은 3개월 이동 평균이고요. 약간 그 추이를 나타내는 네. 거고요. 또 월별 지수는 이 파란색입니다. 하늘색인데 3월부터 본격적으로 꺾이는 게 나타나죠. 바로 3월부터 가파른 금리 인상. 그러네요. 연준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우려감이 커지면서 모기지 금리, 30년 모기지 금리가 3%에서 3월부터 지금까지 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경기가 아래로 빠르게 맞아요. 꺾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부 지표 한번 보시면 주택 판매 여건이 어때라고 물었더니 64, 12포인트 빠졌고요. 앞으로는 어때? 그러니까 50이라고 답했어요. 역시 11포인트 빠졌고요. 옆 아래에 이제 구매자 방문이라고 있는데 집을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냐라는 거거든요. 이건 37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 빌리기도 애매하고 뭐 그러다 보니 집을 살려는 사람이 실종되고 있다. 이게 맞아요. 지금 미국 주택 시장 체감 경기가 싸늘해지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외신 보도들을 좀 많이 보면은 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좀 많고 많습니다. 아예 예. 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계약을 어떻게라도 성사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택 가격을 낮춰서 이제 내보내는 이런 사례들도 늘고 있다. 예,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 주택 시장의 침체는 사실 뭐 지금이 가장 바닥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말들도 사실은 있어서 맞습니다. 있어서 예. 이 주택 경기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다만 이제 상반된 포인트는 있어요. 네. 예. 미국은 GDP에서 주택 시장이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또 전체 설비 투자에서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주택 경기가 꺾이면 GDP 자체가 굉장한 타격을 그렇죠. 입을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반대편 측면에서 보면 집값이 이제 하락하면서 렌트비가 같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인플레는 좀 긍정적, 또 성장에는 부정적. 마이너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연준이 어떻게 줄타기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